이 고위직층은 특혜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의식이 없습니다. 내 옆에 내만큼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는 그 친구는 내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온 것이고, 근데 우리 고깃장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공익을 펼치기 위해서 90년대 넘어서면서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그 소리를 다 쓰죠.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돈 많은 재벌가에도 공직사회에도 법조계에도 비리가 넘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지도층 인사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땐 존재합니다만은 돈 많은 부자는 있지만 상류 사회는 없는 것 같고요. 고위 인사는 있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 책임이 없는 한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질타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 고위층들이 똑바로 서야 이 나라가 이제 발전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인데요. 송복 연세대 명예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입법, 사법, 행정처럼 뭔가 이 사회의 상류층에도 뭔가 이 삼권 분립이 필요하다. 돈과 권력과 명예, 이렇게 삼권 분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은 명예까지 노리지 말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 상권 분립이라고. 네. 국가가 상권 분립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도 상권 분립이 돼야 된다. 네.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안 되고, 네. 권력 가진 사람은 이제 돈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회 삼권이라는 게 돈과 권력과 위신이라는 거는 명예, 존경, 신망을 위신이라고 합니다. 아, 위신. 우리는 그냥 뭐 명예라는 명예랑 말로 가장 가깝죠. 돈, 권력, 명예 이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통 네, 쓰지요. 네. 그런데 그 명예에는 반드시 이제 존경이 따르지요. 네. 그리고 사회적 또 신뢰가 따르지요. 그래서 명예와 존경과 신뢰 이렇게 이제 합쳐서 하는데 우리는 보통 명예만 하는데. 얘기하죠. 그런데 명예를 가진 사람은 돈이라든지 권력을 추구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사회 상권 분립이 되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회가 이제 정상적인 사회고, 네. 그게 이제 선진 사회지요.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게 돈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잘못됐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안철수 씨의 행동이 있어야 되지요. 네,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네. 그리고 존경을 받는 그런 언행을 언제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뭐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만큼 존경을 받으니까 그 권력의 지위에 올라가도 존경받는 권력자가 되어지는 거죠. 네. 우병우 수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병우 수석도 돈이 엄청 많은데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아 있는데. 그 이제 공직자인데 고위 네. 공직자지요. 네.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노블레스 오블리지 내 이 책의 그 핵심이에요. 네. 그 노블레스 오블리지인데, 네.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왜 필요로 하느냐? 역사가 발전을 하려면 역사에 동력이 있어야 된다. 네. 역사의 동력은 엔진입니다. 네. 역사의 엔진인데 엔진이 있어야 배가 항행을 하고 비행기가 날고 자동차가 달리고 하듯이 그 역사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을 이제 지금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건 다른 데 지금 찾을 길이 없어요. 그건 노블레스 오블리지, 고위직층은 노블레스 오블리지에서부터 이제 찾을 는 것밖에 우리는 우리나라 고위직이 똑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똑바로 고위직이 거기서 발전의 원동력을 찾아야 된다. 뭐 바로 그 말인데. 네.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질타를 받으면, 네. 질타를 받으면 질타를 받으면 남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면 네.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네. 내가 결백하다 해도 네. 내가 억울하다 해도 그 나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다 백성들의 신기가 불편하다 네.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네. 죄 없는 자가 내한테 돌을 던져라. 네. 이런처럼 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지고 그게 사내의 대도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계속 앉아 있을 때는 또 무슨 정치적인 이유보다도 나는 결백하다 하는 강한 자기 신뢰가 있어서 앉아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일단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질 않죠. 네. 고시를 패스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특혜에 대해서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질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 책에서? 그렇습니다. 이 책의 이제 주 내용은 네. 특혜와 책임인데 특혜를 받아서면 책임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된다 하는 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고위직층은 내가 무슨 특혜를 받았느냐? 내가 열심히 해서 잘나서 한 건데. 내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가진 노력을 다해서 내 경쟁력을 키워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가 국민으로부터 나라로부터 무슨 특혜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건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건 네. 무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착각? 예. 내가 그만큼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할 때 그럼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의 조건이 좋았고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된 것입니다. 내가 연세대학 교수가 됐는데 네. 내가 잘났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교수가 된 건 아닙니다. 그때 보면 내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 조건이 내가 좋았고 내가 운수가 좋아서 내가 연세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내가 되기 때문에 내 자리에 올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못 온 겁니다. 내 때문에 다른 사람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희생을 당한 거지요. 그러네요. 그는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희생당한 사람 목까지 내가 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몸까지 내가 희생을 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내만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있지만 자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또 자리 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나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으면 내가 그 보답을 내가 해줘야 되는 것이 그 이식이 특혜 이식입니다. 네. 나는 특혜 받았다 하는 이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고위공직자들은 특혜 이식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일단 교수님의 이야기대로 고위공직자들이요. 뭔가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운이 좋아서 왔다. 이런 생각이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겠네요.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건 이미 벌써 고위층의 자세가 안 되는 자격이 거고 없죠. 교수님도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님 같지만 나는 운이 좋았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네. 그래야지만 내가 희생할 수 있고 특혜에 대해서 지금 받는 게 특혜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고시에 패스한 거는 내가 그날 운이 좋아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희생하고 나는 뭔가 양보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야 돼. 이게 전제 조건으로 가야 되는. 그렇죠. 그죠? 운이라는 게 말이에요. 저도 지금 운이 좋아서 이거 진행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죠? 운이라는 게 미국 경제학이나 미국 사회학에서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회에서 보면 왜 불평등하냐 사회는 그 불평등한 중요 요인 중 하나 운을 넣고 있어요. 아, 이 세상이 왜 불평등하냐? 그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운을 놓고 있다. 네, 그 중에 하나를 운을 넣고 좋네.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평등해지네요. 예? 아, 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물론 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건 노력과 아니지만. 피와 땀이지만 네, 네. 거기에 수반해서 운도 함께 따라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고위직들은요.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특혜에 대해서, 그죠? 그렇지. 다시 한번 책임 있게 그 자리에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자꾸 권력이나 명예 쪽으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죠? 명예를 가지신 분들도 자꾸 권력이나 돈 쪽으로 또, 예?
위신을 가신 분들은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대학교 교수들은 그만큼 이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신망이 두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명예를 갖는데 그 교수들이 돈을 생각한다든지 권력을 생각하면 그건 교수로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네. 그럼 교수는 그 셋 중에 한 개만 가져야 되는 거지. 위신만 가지면 된다. 위신만 가져야 되는 그래서 거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교수가 다시 그만두고 국회의원 나오고 또 권력자가 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죠? 그건 뭐 교수가 잘못되면 그래 되는 거지요. 교수가 잘못되면 그렇게 말도 되면 권력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이쪽 여러 가지 장관 자리나 이런 것도 전혀 넘보지 않고 교수직으로 끝까지 지키신 나는 뭐 겁니까? 그런 걸 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내 부르지도 능력은 않았습니까? 글 쓰고 가르치는 그것이 내 최고 능력이다 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군 자리에 내가 가봐야 내 능력을 펼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위선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자질 자체가 그건 없으니까 그건 뭐 하면 안 되지요. 고대 총장했던 김준엽 씨 같은 분이 이제 끝까지 이제 총리직이나 모든 직을 다 거부하셨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존경받아야 아주 될 그 사람. 존경받을 만한 분. 내가 저 사상계에 있을 때 모시고 있었던 분인데. 사상계 기자 하실 때 모시고 계셨어요. 뭐 김준엽 있었던 총장을. 분인데 그때 그 주관을 하셨는데 뭐 그때부터 아주 그런 인격적인 수범을 늘 보이시던 분이죠. 뭐 돌아가셨지만은 정말 그 우리 사회 존경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아주 존경받는 최고 분 중에 한 분이죠. 김동길 교수도 잘 아시십니까? 김동길 교수 연세대하고 같이 있었죠. 연세대 같이 그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그 김동길 교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참 존경받는 분인데 뭐 한때 잠시 외도도 좀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본 자세로 돌아와서 김동길 교수님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는 분 우리가 찾기 어렵죠. 그럼 우리 사회 대표적인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김준엽 총장, 김동길 교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고위층이 이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우리 고위층들이 뭔가 그 책임 있는, 그죠? 그 특혜만 누리려 하지 말고 책임도 지는, 그죠? 네,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그 정말 참 우리가 저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 김형호 그 전 국회 의장이 그 한국경제하고 인터뷰하는 데서 국회 무용론까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갖다 많이 주는 것은 이런 고양이에게 생선 줄이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도 오늘 아침 그 인터뷰에서 했는데 용기 있는 발언이네요. 그 국회 무용론 나는 뭐 국회 무용론과 함께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국회 유종론도 주장을 하는데 유종론은 뭡니까? 유용론 무용론에 반대말 왜 그러냐? 저 국회의원들을 사회에다 그냥 놔두면 사회를 아주 혼탁스럽게 하고 사회를 그야말로 소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사회를 갖다 분열시키고 흙탕물을 일으키게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국회라는 제도적 장치 안에 다 모아서 이 안에서 너희들이 죽든 살든 사생결단으로 이 안에서 싸움을 해라. 그 면에서 국회가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국회에 없고 밖에 나가 있으면 사회가 더 혼탁하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은 국회의원들을 그러면 뭐로 김형호 저 하십니까? 이장이 무용론 주장하는데 나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그 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뜻이긴 한데 이 유용론의 가치는 국회에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사람들 다 한쪽에 모아서 너희들끼리 의논해라 이런 뜻에서 너희들끼리 싸워라. 그게 더 비참한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들으면 그 비참합니까?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 국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요만큼이라도 어지럽지 않지. 만약에 그 사람들 풀어가 바깥에 내놔봐요. 거의 뭐 범죄자로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또 그 사람들이 범죄자다보다도 뭐 그런 그렇잖아요. 범죄자가 사회에 풀어지면 그 사회 나가면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병적 임무라든지 납세의 임무라든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 한 행동 봐요. 그 뭐 도저히 이건 고위 정치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납세 의무, 병역 의무도 지키지 않은 국회의원, 현재 그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은 후보자의 대부분은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은 병적 면제자가 한 4% 정도 돼요. 장애자 있고. 3%. 이런 사람들은 한 25%요. 뭐 적으면 20%, 25%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보탬이 된 일을 한 일이 없죠. 네. 그런데 그러나 바깥에 우리 있으면 더 보탬이 안 되니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너희들끼리 놀아봐라. 야, 더 아주 그냥 근데 어떻게 그거는 보면 이제 야, 이거 비참한 근데 멘트입니다, 이거. 예. 그 지금 내 그 이제 책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강조하는 게 이제 고위공직자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위세 네. 고위직청이 있고 위신 고위직청이 있는데 네. 위세 고위직청은 위압과 권세, 네. 파워풀한 걸 위세를 하거든요. 네. 위세 당당하다. 그 이제 고위 정치인, 고위 관료, 고위 법조인, 고위 군경찰인데 특히 고위 정치인하고 고위 관료하고 고위 법조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신 고위직청은 위험과 신망의 준말인데 위신 네. 영어는 프레스티지를 하는 건 고위 고육자청, 고위 언론인, 뭐 박종진 씨도 그거 들어갈는지야 모르겠습니다. 거기 넣어주면 고맙죠. 예. 이제 고위 의료인, 우리 의료인이 한 60만 명 넘어 아주 의사, 기자, 네,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교사, 선생님, 교수 이런 그런데 그 위신. 중에서도 다는 아니고 고위가 있어요. 고위. 아니, 저는 고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저위. 부장 이사 붙습니까? 데스크를 만나 부장 이사이면 다 고위고 그럼 언론이죠. 고위 들어가죠. 네, 그 부장 오래 털리고 했습니다. 싶고요. 감사합니다. 넣어주셔서. 그리고 이제 저명인사청, 네. 이제 종교나 문화, 이제 예술, 체육에 그래 해서 우리 위세고위직청과 위신고위청인데 특히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내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위세고위직청. 위세, 권세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법조인, 정치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 관료.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안 가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다. 역사 동력이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아직도 많이 하는데 헌법을 개정을 하고 좋은 정치인을 뽑고 훌륭한 대통령을 뽑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다 하는 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런 고전주의 시대 정치 낭만주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네. 왜 안 돌아오느냐? 이 정치는 지금 포퓰리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 정치인이라는 게 표를 얻기 위해서 가장 거짓말을 다 하고 네. 표를 얻는 행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또 우리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이 귀에 솔깃한 말을 하는 사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예컨대 세금 깎아주마, 등록금 안 내도록 해주마, 혹은 네. 반등록금 해주마, 혹은 청년 한 60만 원씩 주마, 복지 확대해주마, 이런 솔깃한 소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에게 또 표를 던진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포퓰리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나라는 저성장이거든요. 네. 복지는 확대해야 되죠. 포퓰리즘의 저성장의 복지 확대 이 삼결합을 치명적 상결합이라고 그래요. 이 치명적 목숨을 갖다 끊는 삼결합입니다. 이런 시대는 정치에 기대를 걸 수가 없어요. 저성장 속에서 포퓰리즘 정책들은 이거는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거다. 네, 치명적이죠. 네. 목숨을 끊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목숨이 그러면 이제 곧 끊어진다는 얘기십니까?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나 봐요. 우리 뭐 아는 사람 10명 정도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에 반도 못 따라가게 돼요. 무조건. 무조건 반이 될 수가 없어요. 다음 시대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뭐 지지율이 야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떨어지고 그거 있는데 반응하기 그거에도 반도 못 쫓아간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왜냐하면 이런 대통령. 포퓰리즘 정책, 저성장 속에서 복지비 과다 지출하고 이런 속에서는 이제 국가가 절명 위기로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 동력을 찾으려 하면 이 고위직청의 이 노블레스 오블리지밖에 없어요. 네. 그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고위직청의 희생입니다. 네. 첫째 나라가 위태로우면 네.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목숨을 내놔야 돼요. 네. 그 목숨을 내놓는 희생입니다.
일단 내 자식이라도 네. 내가 늙어서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저 전방을 보내고 전쟁을 제1선으로 보내는 국가가 백척간두에 섰으면 그렇게 하는 그 희생.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 고위층들이 딱 앞장서서 먼저 내가 최전방으로 간다. 이런 내가 기자회견을 먼저 딱 해야 뭐 가면 내 내 자녀들이 먼저 나간다. 이렇게 딱 선언해야 된다. 영국이나 미국의 장군들 아들이 언제나 최전방으로 넣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왕자들이 먼저 첫 번째 영국 장군을 해리 나가잖아요. 왕손이 가장 위태로우면 헬기 조종사로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오블리주. 그게 있어서 영국은 지난 300년 동안 내내 전쟁에 한번 죽은 일도 없고 세계 제일 앞장선 선진국으로서 나아갔죠. 네. 그만큼 이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게 이 상위층이 중요한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송복 교수님 말씀을 좀 이게 좀 시간이 다 유튜브에 돼서 나가서 그럴까? 예. 아니 뭐 괜찮으세요. 예. 교수님 이 말씀을 아이고. 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고위층 권세 갖고 있는 사람들. 그죠? 예. 자, 시험이 없어져야 된다. 우리나라 시험제도 잘못됐다. 이거 좀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동감해서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시험 치는 사람이 네. 근데 고시를 봅시다. 네. 고시를 시험 치는 사람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네. 내 이심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내 성공을 위해서 시험 공부하잖아요. 그런 네. 사람은 시험에 합격을 하면 뭐가 되느냐. 이 내 말이 아니고 맹자 말인데 네. 맹자 말인데 이런 사람은 탐이 모욕한다. 탐할 탐자 자리 비자 그리워할 못자 녹이란 녹공이란 녹자 자리를 탐하고 돈을 그리워한다. 탐관오리가 될 수 있는. 예, 탐관오리지. 그래서 도리에 맞는 부주어 행도라 도리에 맞는 행동을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한다. 2300년 전에 맹자가 한 말이 지금 우리나라 이 시험 치는 사람에게 꼭 그대로 해당이 돼. 그러면 시험 없으면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봐도 그 사람들 하위직에 갖다 놔야지요. 높은 직에 갖다 놓으면 안 되고 높은 직에 갖다 놓으면 자리 탐하고 돈을 먹으니까. 그럼 고시 패스해가지고 고시 상검사 패스해가지고 시키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갖다 그래서 놓으라고. 이제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판검사를 뽑고 네. 어떻게 해서 고위직의 사람들을 갖다 놓더라. 네. 그 사람들 시험 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보면 우리가 저 고시직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건 하위직에 갖다 놔라. 고시를 봐가지고 왜 고위직에 갖다 놓습니까? 그 사람 고위직에 갖다 놓으면 나라 안 돼요. 개인 영달을 위해서 시험을 받기 오로지 자기 집안의 출세나 그렇지. 개인의 집안의 출세, 집안의 이 명성과 자기의 출세,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거다. 한 번 더 모시죠. 오늘 뭐 그 신라 백제 그것도 얘기를 해야 해야 되는데 난 많은 말도- 또 이영작 우리 또 석자 교수님 좀 기다리고 말도 몇 마디 안 했는데. 해봐요. 말 많이 하셨어요. 자,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한마디 하시죠.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아이,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일 나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요. 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예. 우리 고위직이 첫째 희생정신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기득권, 정관예우다, 무슨 마피아다 이 소리를 안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1희생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 제2희생은 기득권을 내놓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제3희생은 평상시에는 일상 내 생활에서는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양보하고 남한테 헌신하는 희생. 네. 이 3희생입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생활에서의 희생. 네. 그리고 삼행. 첫 번째 목숨은 전쟁에서 무조건 일도로 나가서 내가 총알바지가 된다는 생각으로 고위층 관료들이 옛날 백선엽 장군 그리 했어요. 네, 그 고위층 관료들 자제들까지 포함해서 자제들이 먼저 나가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날이 내려놓는 올까요? 거. 기적 예? 같은데 미러클 같은데 기적인데 그거. 옛날에 우리 저 신라의 상층이 그리 해서 삼국 통일을 했거든. 화랑도 정신. 그걸 그 다시 살려야 신라가 된다. 노블레스 오블레스 안 했으면 삼국 통일을 못 해요. 그게 그때 우리 전통이 있었어요. 있어서 이걸 이제 지금 회복하면 얼마든지 또 회복할 수 있고 또 회복뿐만 아니라 60년, 70년, 80년대 우리 고위직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성취를 하고 오늘날 이 나라가 된 겁니다. 네. 오늘 깨닫고 갑니다. 저도 오늘 깨닫습니다. 네.
많이 깨달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